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할 건데, 그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투에고이고요.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그리고 책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약간 힐링이 되는 에세이 책인데, 짧게 짧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책이고요. 오늘은 뭐 제가 그랬듯이 낭독은 그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 책이 소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기면서 오늘의 운처럼 집히는 대로 집히는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슬픔에 젖은 친구에게 건넬 위로의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 조심스레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었던 적도,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본의 아니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 이럴 때면 정말이지 내가 고장난 로봇이 된 느낌이다. 분명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아닌 전혀 생소한 단어와 문장이 되어버린다.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이 정말로 많았다.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애매한 감정들은 나조차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마음과 말의 시차는 왜 생기는 걸까? 마음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정의할 말이 없다는 것이 나는 왜인지 불합리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지칠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조차 정확히 모를까? 왜 나는, 왜 나는. 그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잠식해왔다. 너무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 괴로운 시간 동안 왜라고만 다그쳐 물었을 뿐,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는 정작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노력하면서 왜 그동안 내 마음에는 무심했던 걸까? 반성하는 의미로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에서 내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찾았다. 기억, 신념, 후회, 경험, 의지, 사랑, 친구, 변화, 자아, 나. 한자 한자 적다 보니 어느새 90가지가 넘는 단어들이 모였다. 그제야 비로소 이 단어들이 내게 의미하는 바와 왜 그동안 그토록 기대하고 지치는 일들을 반복하며 우울해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해지는 빈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를 받았다. 바로 내가 내 말에 공감해주는 가장 다정한 객체이자 위로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 책은 내가 나를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다. 부디 당신도 90여 개의 단어 속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서문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 책은 단락단락마다
약간 사전처럼 자음으로 기역, 니은 시작해서 히읗 이렇게 약간 사전처럼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자 복권처럼 넘겨보겠습니다. 제목은 눈물과 이슬입니다. 눈물은 아름답게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과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들을 잃은 새벽의 신 에오스가 비통함에 빠져 흘린 눈물이 이슬이 되어 세상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물로 온결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제각기 눈물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눈동자에 슬픔이 맺히고 그 과정에서 바깥과 온도 차이가 생기면 이슬이 맺힌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결국엔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슬픔의 결정체인 눈물인 셈이다.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듯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 우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카타르시스에 속한다. 슬픔을 참거나 삼키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어리진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 가슴속에 돌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한, 원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픔이 응어리가 되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자, 넘겨볼까요? 굉장히 문헌 단락단락이 짧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살다 보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력을 다한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그때 밀려오는 허망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을까?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소망하는 미래를 그려본들, 지친 육신은 바닥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든다. 한동안은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잠시 내려갈 만큼 내려가도 괜찮다.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다시 몸을 일으키지 않던가. 자, 다시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존중이 나왔네요. 모든 존중은 나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나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그만큼 존중할 수 있다. 준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만일 자신이 8시간 동안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6시간은 도끼에 나를 갈면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녹슬고 무딘 난로는 나무가 잘 베이지 않으니 나를 가는데 시간을 더 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준비다. 달리기에 비유하자면 출발선 앞에 서서 총성이 울리기까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고 나서 최대한의 속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잡는다. 몇 초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에서
미세한 차이가 결과를 뒤바꾼다. 실제로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토머스 버크라는 선수가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웅크린 자세로 출발하는 크라우칭 스타트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 새로운 스타트법이 보편적인 출발 자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물론 실력과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작은 요소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맞이하면 불안감이 앞선다. 시간이나 기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언제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단락단락이 굉장히 짧죠. 한 단락이 거의 한쪽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친구와 관련해 전해지는 유명한 고사가 하나 있다. 바로 관포지교의 주인공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다. 포수가는 살림이 어려운 집안에 형제까지 많아 늘 궁핍했던 관중을 물신양면으로 도왔다고 한다. 또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겼다. 훗날 둘은 같은 때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정적이 되고 관중은 첫째 왕자 편에 포수가는 둘째 왕자 편에서 서게 된다. 이어진 권력 쟁탈전에서 첫째 왕자가 패하고 그를 지지했던 관중은 사형 위기에 처한다. 이 소식을 들은 포수가는 자신의 군주에게 달려가 천하를 호령하려면 반드시 관중이 필요하다며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결국 충신인 포수가의 말을 받아들인 둘째 왕자는 관중을 재상의 자리에 앉혔다. 이후 관중은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초석을 다졌으며 역사에 그 이름이 오래도록 남아있게 됐다. 그리고 관중과 포수가 두 사람의 이름은 2000년이 넘게 지금 이 시점에도 관포지교라는 말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어릴 때는 같이 어울리는 또래 아이들을 모두 친구라 불렀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한두 살 내에 비슷한 터울에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들을 친구라고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친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생에 몇이나 될까? 불가에서는 친구 중 꽃이 필 때만 찾아오는 화우나 이익의 무게가 따라 움직이는 칭우는 많아도 땅처럼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지우는 손가락이 꼽을 정도라고 했다.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절실히 깨닫게 된다.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책은 정말 한 단락을 읽는데 5분도 5분이 뭘까요? 한 1, 2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뭔가 연결되는 듯한 어떤 이야기의 연결성은 좀 부족하긴 한데 지금 현대의 저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죠. 직장인,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 와이프, 그리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 제가 지금 간단히 공부하고 있는 한 모임에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좀 힘든가 봐요. 개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통과 시련과 뭐 아픔 같은 건 나이와는 상관없이 오겠죠. 나이 많다고 아는 척하는 그런 척척박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도 하는 일 다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이 막상 좀 힘들고 그럴 때 힐링이 될 만한 어떤 책을 만나는 것도 참 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행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잠깐 잠깐 틈날 때 봐도 뭐 이야기의 문맥상 뭐 크게 뭐 뭔가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 책을 소개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마, 아빠, 직장인 여러 가지의 삶으로 지금 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으로 항상 어깨가 뭉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도닥여주는 그런 느낌. 마음에 일렁이는 감정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 그게 자기 자신에게 내지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같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 주말이죠. 오늘도 남은 시간 정말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고요. 항상 이걸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책 소개였습니다.